27페이지 오른쪽 위에 좀 봐보세요. 27 오른쪽 위에. 아 맞아. 이거 한 문제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문제 7번 좀 봐봐요. 문제 7번.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계획설 사업의 시행자 및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내용으로 옳은 거라고 나오죠. 기억. 민간이란 말 동그라미 하고요.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은 토지 면적의 국공지 빼고 3분의 2 이상에 해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유 동그라미 하고요. 그러면 4번, 5번은 틀린 거죠? 4번, 5번은 틀린 거예요. 2분의 1이니까. 니은번 봐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답은 2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으로 3번에서 니은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청이 아닌 자를 지정한 자가 국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수소식은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국장이라고 한정지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7번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만 매년 시험 끝나고 나면 하는 얘기인데 그 5, 6월 달에 진도별로 준 10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쵸?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8주치 80문제 모아놓고 이것만 시간 될 때 한번 쫙쫙 읽어보는 것도 훌륭하다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나온다고 중요한 건. 그쵸? 믿으셔. 믿는 곳에 합격이 있어. 봐요.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 그리고 매번 주변에 그리고요. 공법 누구 듣지 막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전도 좀 해요. 야, 우리 학원에 뚱땡이 있는데 괜찮더라. 들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좀 해줘야 돼.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 왜 이렇게? 아니 하시고요. 좀 전도를 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한번 쉬고요. 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 그 해당 내용에서 집사님 시켜줄게요. 봐봐. 그래서 봐봐요. 네. 진담이고요. 봐요. 오늘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실시계획 만듭시다. 봐봐요. 실시계획. 27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일단 시행자가 누군지 받고 여기 이제 실시계획을 만들거든요. 그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뭘 받자? 인가를 받자.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시작.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그럼 작성은 당연히 시행자가 할 거예요. 시행자. 어쨌든 모든 시행자가 실시계획은 다 만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모든 시행자가 실시계획은 다 만들자. 그렇죠? 그러면 인가권자인 자는 작성하되 인가받지는 않겠지만 작성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동그라미 분할 시행. 이 분할 시행할 수 있어요. 당연히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가할 때 14일 이상 일반 열람을 시키게 되는데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면 뭐하죠? 국장이 인가를 하고 그 밖이라고 한다면 누가?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해당 내용 부분에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면 국장 인가를 받고 그 밖은 시도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인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산속이 있는데 터널을 뚫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사업을 할 때.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환경적인 위해를 주는지 난개발되지 않는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가권자가 인가를 내줄 때 이런 경우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등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합한 조건부 인가. 시작. 조건부 인가. 조건을 걸어서 인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 부분에서 가장 잘 나왔던 게 조건부 인가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개발행위 허가 배울 때 배우겠지만 어쨌든 조건부와 관련 내용은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조건부 인가. 근데 문제는 이 시행자가 조건의 이행을 잘 이행하면 좋겠는데 보통은 잘
이행이 안 된다는 거죠. 안 해놓고 뒤에 가서 배째라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배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하죠? 너 못 믿겠으니까 보증금 좀 내봐 라고 해서 우리가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시작.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증금을 가지고 나중에 안 하면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하지만 이행보증금 나올 때 매번 나오는 거는 공공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고. 뭐라고요? 공공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항상 나오는 문장이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라고 한다면 이행보증금을 걔한테는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안 하진 않아. 그렇죠. 믿으니까. 공공에게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 가장 잘 나온 지문이 이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원래가. 그리고 만약에 야 거기 뭐 끝자락이 있고 하니까 굳이 뭐 터널 뚫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도로를 만드는데 그러면 터널 뚫는 거를 인가를 안 내준 거야. 근데 가보니까 벌써 터널 반을 뚫었어. 이 지정신 아니야 이거.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받은 거와 다르게 한 거지. 가만 놔둘까? 아니지. 원상회복의 명령을 하겠다 이 얘기인 거야. 해봐라. 원상회복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거든. 이걸 행정대집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상회복 명령 나왔을 때 말을 안 들어먹을 때 그 다음 나오는 조치로서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바로 행정대집행이에요. 행정청이 대신 철거한다는 얘기야. 대집행. 이해갑니까? 그리고 그 대집행할 때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은 이행보증금이 예치돼 있다면 보증금으로 대집행 비용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기본 스토리. 이 말은 어디 가도 나와? 다음 주에 개발행위 허가 가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1타 쌍피 3피야. 어디 가나 다 이런 스토리야. 조건부 나오면 이행보증금 나오는 스토리. 인가받은 대로 허가받은 대로 안 하면 원상회복 명령하는데 말을 안 들어먹으면 행정대집행. 항상 나오는 기본 순서거든요.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되게 짧아 보이는데 거의 이것도 기본서 보면 한 페이지 읽다가 늙어 죽어. 그렇죠? 자꾸 얘기합니다만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관건인 거지 기본서를 이해하는 게 관건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민법이라는 과목과 공법은 좀 달라요. 그렇죠? 하물며 민법도 기본서가 많아서 안 보는 판인데 그렇죠? 근데 민법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한두 번은 볼 필요가 있긴 해. 아무래도 그게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 공법이라는 과목들은 개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맡겨. 나한테 기대. 자꾸 들어. 그게 기본서야. 내가 입으로 말해주는 게 뭐야? 다 기본서야. 그러니까 그냥 듣고 스토리만 익히면 돼. 그러면 신기하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점수가 나와. 포인트는 뭐야?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점수가 나온다는 거야. 되게 신기해. 그런 경험을 할 거야. 그래서 시험 붙고 나면 다시 공부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이제 업무용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밑 너무 중요한 거. 가만히 있어봐. 실시계획의 실효가 나옵니다. 봐봐라. 실시계획의 실효. 전 이거를 별 20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시계획의 실효와 관련된 부분은 요번에 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이번 시험에 안 내면은요, 그 문제 낸 사람이 밥통이라고称하고 싶어요. 안 내는 이유는 몰라서 안 내는 거거든. 근데 1년, 2년 지났으면 낼 만도 해 이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봐봅시다. 그럼 봐볼게요. 우리가 이와 같이 도로 같은 거를 만든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로 봐봐 결정고시가 됐어. 그럼 도시계획설로 결정고시가 됐으니까 얼렁얼렁 사업을 뭐 해야 돼? 진행을 해야 돼. 도시계획설로 결정고시가 됐으니까 저런 도로나 공원 만들겠다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고 시행자가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실시계획 만들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년이 몇 년? 10년.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저 토지의 지목이 이게 뭐야? 대지인데 나 같은 돼지 말고 대지. 그렇지? 그러면 지목이 몇 개야? 28개. 외워봐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등등 대등등등 잡종지 이잖아. 그중에 가장 이용도가 높은 땅이 대지거든요. 그럼 대지는 너무나 가혹하니까 10년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였다면 사업 시행자한테 너 사업할 거 아니면 내 토지 사가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해줘요. 넘기지 말어. 이걸 매수 청구라고 합니다. 넘기지 마. 그냥 들어. 됐죠? 그리고 해당 내용이 뭐가 된다? 20년이 됐어 이제. 근데 아직도 사업을 안 하고 있어. 그럼 20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던 저 부지는 효력을 실효해. 이제 해방되는 거야. 20년 지난 다음에. 엄청난 기간이 20년이면 야 나는 몇 살인 거야? 70대네. 뭐라고 엄청나네. 그렇죠? 그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뭔 줄 알아? 매수 청구를 소유자한테 할 수 있게 소유자가 할 수 있게 해주고 실효도 시켜주는데 그 대전제는 실시 계획의 인가 등 상당한 절차도 안 거친다는. 뭐라고요? 실시 계획의 인가 등 상당한 절차도 안 거쳐서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시작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매수 청구도 소유자가 할 수 있고 20년 지나면 도시계획서의 결정은 실효한 걸로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들어봐. 시행자 안 봐도 돼. 아들 봐.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게 싫을까 좋을까? 그치, 싫은 거야. 왜? 사업을 방해하니까. 내가 당장은 돈 없어 안 하고 있지만 이거 들어오는 거 싫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아, 실시 계획을 만들면 돼. 10년이 지났는데 실시 계획을 만들었어. 그러면 뭐야? 매수 청구도 못하고 사업의 실효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 40년, 50년 넘게 사업의 부지로 묶여있고 아직도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거 문제 있다. 소유자 A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야, 너 정말 사업한다고 했으니까 5년 줄게. 몇 년? 5년 줄게. 5년 지나도록 재결 시청을 안 했어. 즉 보상협의, 수용에 의한 보상협의가 안 되는데 우리 협의하게 해달라고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5년 내에 재결 시청을 안 했어. 그 말은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5년 지나도 사업을 안 했다면 너는 꼼수 쓴 거야. 얘들 매수 청구나 실효 못하게 하려고 꼼수 쓴 거니까 5년 지나면 5년 된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1억. 요 지문이 나와야 돼 일단. 이게 첫 번째 그래프야. 중간에. 도시계획설 결정고시일로부터 형합한 10년 후 10년 전이면 관계없어. 10년 후 실시계획 작성 인가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5년 내에 재결 시청하지 않으면 5년 된 다음 날에 실시계획 효력은 1억. 그러면 지금 시행자들은 어떻게 할까? 10년 되기 전에 만들어. 그럼 피할 수 있어. 진짜야. 그래서 10년 되게 좀 빨라진 효과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렁얼렁 서둘라 이 얘기야. 그게 아니라 10년 지나가 버리면 실시계획 만들어봤자 실효될 수 있으니까 배짱 부르지 말고 얼렁얼렁 해 이런 취지인 거야. Understand? 됐죠? 근데 문제는 봐봐. 실시계획 만들고 5년 지나도록 재결 시청 안 하면 실시계획이 실효하지. 그러면 실효해 버렸으니까 실시계획이 없는 거잖아. 그럼 이제 매수 청구도 할 수 있고 실효도 돼. 그럼 실효는 언제 될까? 원래대로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실효한다 보시면 돼. 왜? 그 전에 실시계획 실효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들어봐. 지금부터 18년 됐을 때. 그년이 몇 년? 18년. 그렇죠. 18년 됐어. 10년 이후 맞잖아. 10년 이후. 그러면 5년이 지났어. 그럼 몇 년이야? 23년인 거야. 그러면 5년 지났을 때 요 실시 계획이 실효가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시점이 이미 20년을 지났다는 거야.
그러면 그 실시 계획이 실효됐을 때 그 시점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실효된 것으로 보는 시기로 보겠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지. 오른쪽 맨 밑에 봐봐. 오른쪽 맨 밑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됐는데 형합한가요? 20년 전 실시계획 폐지 효력을 잃었어. 여기지. 봐봐. 20년 전 실시계획 폐지 효력을 잃었어. 그럼 원래대로 20년 된 다음 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실효해. 오른쪽 맨 밑에. 하지만 20년 다음 날 이후 20년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었어. 봐봐. 20년 다음 날 이후야. 이미 지났어. 그러면 그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날이 도시계획설도 효력을 잃는 날이야. 왜? 이미 20년 지났으니까. 그 위에 써있지. 실시계획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그날 도시계획설 결정도 실효하는 거야. 됐어요? 이거 저는 나온다에 90% 갑니다.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20년 전인지 20년 이후인지 요걸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요것에 엄마야 원 문장을 좀 알고 싶으면 요약집 좀 봐봐요. 원 문장은 제가 넣어놨거든. 여기다가 실시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페이지 내용에서 실시계획 부분에 55페이지 봐봐요. 55페이지 보면 오른쪽 위에 실시계획 인가의 실효라고 보일 거예요. 55페이지 오른쪽 위에. 좀 가져댕겨 요약집 좀. 봐봐. 이게 무거워? 왜 이렇게 안 가져댕겨? 부채밖에 안 되게 가볍구만. 봐봐요. 그러면 1번 좀 읽어볼게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요약집 보는 거야. 동그라미 10년. 10년 이후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넷째 줄 형합펜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아랫줄 재결 시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합펜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지난 다음 날 실시계획 효력을 잃는다. 어쨌건 효력 상실은 다 다음 날이 있는 거고. 하단 부분에 오른가로 3번 도시계획설 결정의 실효 별 20개. 도시계획설 결정의 실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계획설 결정은 원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정한 날 잃어. 첫 번째 1번 도시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형합펜 20년 되기 전 20년 되기 전 걷어요? 실시계획이 폐지되고 효력을 잃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도시계획서의 결정은 20년 되는 다음 날. 봐봐. 20년 전에 실효했으니까 원래대로 20년 다음 날 실효. 2번. 도시계획서의 결정 고시일부터 형합펜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이후. 이거지. 20년 되는 다음 날 이후. 여기지. 됐죠? 이후에 실시계획 잃었다면 실시계획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그날이 도시계획서의 결정도 잃은 날. 이해 가시겠죠? 그래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내용 보시면서 한번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넘어가 봅시다. 28페이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얼렁얼렁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장기적으로 미집행됐다. everybody 미집행 조치. 이거죠. 매수 청구. 별 20개 하시고 매수 청구입니다. 일단 외울 때 어떻게 외웠더라? 열대 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6개월 이내 매수협을 알려주고 매수하기로 했다면 2년 내에 매수해줘라. 이 매수 청구는 워낙에 많이 받던 거라 이거 모르는 분은 없다고 봐. 스피디하게 얼렁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봐볼게요. 맨 위에 봐봐요. 매수 청구할 때 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거기 안에 건축물이나 정착물까지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건착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건축물과 정착물. 바쁜 건 아는데 다 읽어요. 건착물이 뭐야? 건착물이 뭐라고요? 건축물하고 정착물. 정착물 대표가 수목, 임목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해하지 말게. 하나 팁 드리면 수용이 됐건 매도 청구가 됐건 매수 청구가 됐건 다 건물 정착물은 포함해요.
매수 청구를 가든 매도 청구를 가든 수용을 가든 뭐다? 건물 정착물은 포함이에요. 토지만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 외워놓고요. 그렇죠? 또 하나 뭐라고 나와요? 10년이 미집행됐고 지목이 대지인데 뭐라고 나와? 형 앞엔 실시계획 인가신청 등이 없다고 나올 거야. 진짜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다. 그러니까 봐봐, 사업을 안 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지금. 그래야 매수 청구하고 그래야 실효가 되는 거라고 사실은. 그쵸? 아니 실시계획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한 사람한테 실효시키면 되겠어요? 매수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오해 말 게 뭔지 알아요? 실시계획의 고시가 또 되잖아. 고시가 되면 이거를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 이 실시계획 정말 중요하다니까. 실시계획 고시가 되면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걸로 봐서 수용을 진행할 수도 있다니까. 그만 기억나지? 공익사업의 인정 시기는 어디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야.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본다. 공익사업의 인정 받은 걸로도 본다. 그러니 이게 있냐 없냐는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앞 페이지에서 꼼수를 부린 거고. 안더스탠드 하겠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밑에 보시면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알려주고 2년 내 매수해 주며 매수해 준다면 머니 해도 현금 많으면 좋겠지만 좀 높은 음으로 하셔야 돼요. 없어. 그래서 채권을 주고 보상을 가름해요. 뭐라고요? 채권을 주고 보상을 가름합니다.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월 말만 되면은 통장 잔고를 보면 신경질이 나요. 월 말만 되면. 그쵸? 대부분 마이너스 아니에요? 다 나가고 이래가지고. 나만 그런 거예요? 아까도 봤더니 마이너스 100이 넘었던데. 내 통장에. 그렇죠? 봤더니 뭐 애들 뭐 학원비에 뭐에 이래가 다 나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뭐 다음 달 나오겠지. 봐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매수 의무자 좀 봐볼게요. 빨리 매수 의무자. 일단 매수 청구할 때 매수 의무자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에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장이 매수 의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정해져 있다면 설치 의무, 관리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설치 의무자는 LH였고 관리 의무자는 서울시장이었으면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다르면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를 청구해야 한다. 다음 주에 제가 또 기출문제 풀 때 얘기할 거예요. 형 앞엔 다르면 설치 의무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시작. 다르면 설치 의무자에게 청구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어차피 보상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매수 대금은 현금이지만 다음의 경우는 채권 보상이 가능해요. 근데 채권 보상 나올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 한정해서만 허용해요. 시작.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만 한정해서 가능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봐요.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요. 도시계획설인 도로를 만들겠다고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상태야.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알려줬고 게다가 2년 지난 상태거든. 다 더하면 12년 6개월이 지난 거야 지금. 근데 12년 6개월 지난 상태에서 A한테 시행자가 한다는 말이 야, 돈이 없는데 저 미안한데
채권 좀 주면 안 되겠니?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 안 주고 채권 증서 준 다음에 상환기간 끝나면 원금하고 이자 돌려주는 방식이거든. 그럼 상환기간이 몇 년인데요? 10년이래. 입 닫아 임마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지 이제. 10년이면 22년 6개월인 거야. 그럼 이자는 얼마 많이 주나요? 은행금리야. 입을 닫아버려야 돼. 꼬매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만. 그럼 이런 질문 나온다. 국가는 발행할 수 있을까? 국가. 안 된다니까. 국가까지 채권을 주면 누가 현금을 주냔 말이야. 이해 갑니까? 너무 제일 불쌍하잖아. 이해 가셨죠? 그래서 지자체만. 솔직히 그리고 국가는 항공에 뭐 돈 찍으라 그러면 돼. 안 그래요? 찍으면 돼. 뭐 인플레니 뭐니 하지만 찍어도 돼.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정부가 국채 발행할 때 고민이 많아. 그냥 찍을까? 국채 발행 고민하는데 해외 사례 보면은 아직 괜찮아. 찍어도. 막 찍어도 돼. 안 돼? 근데 전문가들이 말이 많아진 그게. 국채 발행보다 찍는 게 맞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 썰이 있어.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발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두 가지여야 돼. 하나,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 시작.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거나 부재부동산 비현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 시작. 부재부동산 비현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에 지급할 수 있어. 하나 주의할 건 소유자가 원해야만 발행할 수 있다가 아니야. 기획의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야. 그 얘기는 기획 니은 동시만족이 아니거든. 그래서 부재부동산, 그러니까 주민등록 안 돼 있고 그 동네 안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왜 가지고 있는데 돈 될까 싶어서. 그리고 비현무용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며 뭐하죠? 이율은 조례로. 지자체 발행 채권의 이율은 다 조례야. 그리고 발행 절차 등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됐죠? 그러다가 얼렁얼렁 매수해 주면 좋은데 매수를 못 해주겠대. 또는 매수 안 대놓고 매수를 못 해주겠대. 그러면 소유자 A는 정말 삔또가 돌아버립니다. 이야 정말 니네 정말 진상도 상진상이다. 야 너네들 셋 중에 한 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마? 사업을 얼렁얼렁 하든가 아니면 내 매수 청구 응해 주든가 이도저도 아니면 나 건물 짓게 해주든가. 아, 그 방법이 있구나. 알았어. 허가 내줄게. 근데 사업 포기한 거 아니라 큰 건물은 못 줘. 그리고 여러 명 소유하면 안 돼. 그러니까 3층 이하 단독주택하고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기초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허가 내줄게. 허가받아 해.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 돼 안 돼? 안 돼. 공동주택 져버리면 이해관계인이 겁나게 늘어버려. 나중에 부시기 힘들어. 그렇지? 그리고 1종, 2종 근생시설 할 수 있게 해주는데 2종 근생 중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건 안 돼. 지금 놀 때야. 노래 부를 때야. 열받아 죽겠는데 주마 연생은 안 돼. 단란 주점 안마 시술소 노래 연습장 주마 연생을 제외한다. 시작. 주마 연생을 제외한다. 고정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기초생활을 허용하는 부분인데 단란주점과 흠뻑 젖어 술 먹고 안마시 술 받고 노래 부르고 잠은 고시원 가자고 이게 뭐야 이게. 주마 연생은 안 돼. 시작. 주마 연생은 안 돼.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시작.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실시 계획도 없어야 돼요. 실시 계획이 있으면
앞에 페이지처럼 따져봐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우 창피해 괜히 했네. 그러면 내용에서 문제 좀 봐볼게요. 8번 봅니다. 도시계획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시작. 도시계획설 사업의 실시계획 작성인가? 틀린 거라고 나옵니다. 1번. 도시계획설 사업을 동그라미 분할 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만들 수 있어요. 분할 동그라미. 두 번째, 인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동그라미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고, 세 번째, 지방공사 동그라미 지방공사인 시행자에게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는 없어요. 공공이니까 보증금 예치 안 되죠. 4번,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실시계획 고시한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인정한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실시계획 고시한 때를 공익사업에 인정받은 걸로 봅니다. 이따가 또 29페이지 확인 또 할 겁니다. 그죠? 5번 읽어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 20년 되기 전에. 이 지문의 포인트는 전에 동그라미.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가로 그 효력을 잃은 날 X. 20년 되기 전이니까 효력을 잃은 날이 아니고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이 잃은 날이 아니고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실효한다고 봐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답은 몇 번? 5번. 이거 굉장히 유력. 거의 확정. 내 마음속에 확정. 그래서 5번 답이고요. 9번 있다 하고 10번 먼저 봅시다.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계획설 사업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매수 청구 동그라미 10번 매수 청구 틀린 거라고 나와 있고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시에서 특별시장이 시행자이며 매수 의무자이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 절차는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야지 뭐가 된다? 매수 청구 인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가로에 보세요. 건물 정착물을 제외하고 틀렸죠. 건물 정착물 포함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특별시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특별시장이 시행자니까 매수 의무자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렇죠? 답은 1번. 2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동그라미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 알려야 하고 알려야 동그라미. 세 번째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동그라미 이내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해서 낚이는 거야 이제. 그렇죠? 안 와도? 이러면서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맞는 지문이라고 X가 아니라 5번 오늘 왜 그래 진짜. 5번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될까? 얘는 근린생활설이야. 1종도 되고 2종도 되거든. 중개사무소가 30 미만이면 1종이고 30 이상 500 미만이면 2종이란 말이야. 근데 28페이지 왼쪽 밑에 1, 2종 근린생활설에서 중개사무소 제외한다는 말은 없거든. 이해 가시겠죠? 허용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건 근린생활설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야? 1번이고 5번도 맞는 거야. 근데 5번 나올 때도 허가받고 할 수 있다는 거지 허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야.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 허가받고 할 수 있다야. 원래 안 되는 거지만 허가 내주겠다는 얘기지. 다 지뢰밭이야. 그죠? 그 정도. 그러면 28페이지 오른쪽 위에 좀 볼게요. 이거 맞아보고 싶시다. 그럼 봐봐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매수 청구라는 게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지목이 잡종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랬더니
그게 뭐 보호책이에요. 아유 개떡이나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답이에요. 개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1999년도에 너무 장기적으로 미집행돼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소유자한테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헌 판결을 받은 거를 회피하고자 만든 조문이 매수 청구예요. 그러니까 위헌성을 피하는 게 목적인 거지 실제 소유자를 보호한다기 위한 마음으로 만든 조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보호책이 안 된다고 해서 새로 들어온 조문이 뭐냐? 바로 오른쪽이 파란 색깔 해제 권고라고 하는 조문이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에버바레 해제 권고. 바로 위에 보일 거야. 그럼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죠. 만약에 봐봐요. 여러분 이런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서울이면 서울시장이에요. 서울시장이 미집행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서울시의회, 즉 지방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서울시의회, 지방의회에 보고를 한다. 첫 번째, 보고. 그래서 옛날에는 겁나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게 된 도시계획설이 있어. 근데 아직도 사업을 안 하고 있고 라거나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미집행되고 있어.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뭐하죠? 매수 청구 지달리지 말고 서울시장님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처치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해. 그리고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아유 그러게 옛날에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필요 없는 건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업부지를 묶어놓은 거는 소유자가 너무 가혹하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 뭐하죠? 해제 권고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해제 권고를 받은 지자체의 장은 세 번째 가서 1년 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야. 당연히 해제가 아니야. 1년 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를 만들어줘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의정부시와 구리시처럼 대도시가 아닌 시군, 의정부시와 구리시처럼 대도시가 아닌 시군은 의정부시 의회의 권고를 받아도 의정부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고, 도지사는 해제 결정 신청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이 부분의 패턴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스토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능동적인 조치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쌤 근데요 예전에 필요했던 시설인데 지금은 필요 없게 돼서 필요 없는데 아직도 사업이 미집행되고 그 부지의 소유자를 규제한다. 그런 게 뭐 있어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봐요. 우리가 대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91년도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제가 91학번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다가 삐삐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도서관 가 있으면 주머니에서 이렇게 울려. 나는 흰둥이였거든. 하얀색. 빼가 눌러. 그러면 팔. 뭐야 또 친구야. 그럼 막 뛰어가. 어디로? 공중전화 부스로. 이미 줄이 나래비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중전화 부스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도시계획설 중에 하나였었어요. 옛날에 종로 3번 나가잖아. 길을 걸어다닐 수가 없었어. 전화 건다고 줄 서는 피플들 때문에. 그리고 가끔 옆에 재수없게 CT폰 받으면서 여보세요? 일 있어. 팔찌 끼고 여보세요? 재수없게. 있다니까? 가장 싫은 스타일. 그쵸?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다가 공전화 부스를 쭉 만들려고 했는데 여전히 안 만든 거야. 그래놓고 소유자를 지금도 규제하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과거에 필요했던 게 지금은 필요 없다. 1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되고 있다면 매수 청구 지달리지 말고 뭐하라?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 미집행 현황을 보고하란 얘기야. 그럼 뭐가? 지방의회에서 검토해보고 정말 그러네요. 해제를 권고합니다. 그럼 받으면 지자체장이 1년 이내에 그 시설의 결정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해줘야 하는데 결정권이 없는 시군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시청해줘야 되고 도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이해 가셨죠? 스토리만 이해하시면 돼. 그런데 바로 밑에 봐봐. 해제 위반이란 말이 보일 거야. 해제 위반.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오, 센데? 소유자가 직접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도 있대. 이건 또 뭔 소리가 봤더니 봐봐. 그래프 봐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됐다. 뭐 한다고? 봐봐. 도로 만든다고.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이 됐대. 이해했지? 그런데 20년 된 다음 날 실효될 때까지 내 토지엔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10년 미집행된 상태인데 내 토지엔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대. 그 말은 실효될 때까지 내 토지는 사업할 게 아니래. 이미 내 토지는 10년 지났을 때 아무것도 안 할다는 확정된 거야. 근데 나보고 20년 채우고 있으라고?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소유자가 직접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이거 한 번 나왔었어, 기출문제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도 안 되면 마지막 맨 밑에 해제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해제되지 않으면 장관에게 결정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어요. 세졌어. 옛날 비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설의 사건 보호 조치가 굉장히 파워풀해졌다. 파워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쉬었다가 마무리합시다.